최근 땅이 푹 꺼지는 지반 침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도 이런 땅 꺼짐, 싱크홀이 발생해서 인근 투숙객들이 대피한 일이 있었죠. 네, 오늘은 싱크홀의 원인과 대응 방법을 날씨학개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KB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싱크홀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시작을 할까요? 유엔에서 싱크홀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싱크홀은 지하층의 침식으로 인해서 지표면에 움푹 패인 구멍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러한 싱크홀은 지름이 1m에서 최대 600m에 이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달합니다. 싱크홀은 육지와 해양 지표면에 모두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싱크홀은 자연적 원인 혹은 인위적 원인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자연 싱크홀은 물리적 혹은 화학적 침식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물리적 침식이라는 것은 물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야기되고요. 화학적 침식작용은 산성 액체가 용해성 암성 물질을 용해시키면서 만들어지죠.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지표면 아래 구멍이라든가 동굴의 생성으로 이어지는데 이 동굴들이 무너지면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싱크홀은 채굴과 같은 지하 개발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지라든가 산이라든가 들바다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비교적 우리나라는 좀 지반이 안정적이라서 싱크홀 발생이 좀 적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례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8월 3일이죠. 이제 강원도 양양 낙산이죠.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하면서 주변 편의점 일부 건물이 주저앉았고요. 상하수도와 시설 일부가 또 파손되었고요. 인근 숙박시설에 투숙했던 피서객 등 90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올해 7월 1일에도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인근 땅에서 지름이 5m,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서울시에서 발표한 최근 7년간 서울 지역 싱크홀 발생 수는 169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도로 함몰 예방사업 관련 예산으로 올해 28억 5,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싱크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서울시에서 관련한 도로를 대상으로 땅속 빈 공간을 전수 조사를 한 데 이어서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된 다음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5년 동안 또 2회차 네.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좀 비교적 적다고 해도 매년 한 400건 정도 싱크홀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싱크홀과는 다르게 해외 사례를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싱크홀도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접하는 다른 나라의 그 싱크홀 사례 보면 아주 참 큰데요. 예를 들어서 중남미 같은 경우 대형 싱크홀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굉음과 함께 땅이 그대로 꺼지면서 가옥 5채, 마을회관, 성당,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삼켰는데 지름만 150m가량 되는 대형 싱크홀이었습니다. 네. 또 멕시코에 있는 제비동굴은 세계 최대 수직 싱크홀로 지름 50m, 깊이가 376m에 달하고요. 또 바하마 부근의 바닷속에는 딘스풀 홀이라는 지름 100m, 깊이 202m의 싱크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이버들의 정복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싱크홀에서 1,000명이 넘는 많은 다이버들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싱크홀의 원인이 자연적이나 또 인위적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싱크홀 같은 경우는 주로 석회암 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으면서 서서히 땅이 침식되면서 용식 돌리내가 만들어지는데요. 용식이라는 말은 이산화탄소를 하면서 빗물이 석회암을 용해하는 작용을 말하고요. 돌리내는 석회암 쪽에 형성된 원형 및 타원형의 와지를 말합니다. 땅속에 석회암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함몰 돌리내가 생겨나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또 어떤 원인으로 상부층이 무너진 내릴 경우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이 외에도 흐르는 지하수가 지하의 소금층이라든가 석고층을 녹여도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싱크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하 대수층의 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쓰게 되면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럴 경우 지하수가 받쳐주던 압력을 비어있는 땅속 공간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땅속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면 2.5m당 1, 2압씩 압력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100m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40기압의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지하수가 있을 때는 이 압력을 그대로 지하 대수층이 다 받쳐주는데 이 물을 다 빼서 사용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하 대수층에 물이 많은 지역에서 또 물을 더 많이 뽑아 쓰게 되면 그 싱크홀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았으면 멀리 떨어진 곳에 집안도 내려앉게 되는데요. 지하수도 지표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데 지하수위가 낮은 지점에서 물을 많이 끌어쓰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지하수가 이동해서 공동이 생기면서 바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사람에 의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는 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서 쓰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도 연 400여 회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살면서 싱크홀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그렇죠. 없는 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그 규모가 좀 작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뭐 외국에서는 300m 뭐 이렇더라도 우리나라는 5m 뭐 이 정도죠, 현재도. 네. 근데 이제 보통 싱크홀은 퇴적암이 많은 지역에서 크게 발생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거의 뭐 70% 정도가 단단한 화강암층, 편마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땅 속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숫자가 많은 것은 대개 인위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대규모 시설물을 지하에 짓게 될 경우 인근을 지나는 지하수 흐름이 바뀌면서 지하에 공동이 생겼다가 상부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요. 예. 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손상되면서 누수가 있을 경우 지하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하기도 하죠. 네. 또 지표수의 어떤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경우 그동안 물이 많지 않았던 지역에 갑자기 물이 가득해지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표면의 융기라든가 혹은 침강, 단축과 습곡, 또 지진 뭐 이런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시면서 나가는 영상을 보니까 어쨌든 작은 규모라도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 공간 통합 지도라든가 지하수 기초조사 등을 통해서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네. 자연적으로 생기는 싱크홀이라든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싱크홀 모두 지역사회 아주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 기반시설 손상해서 지상구조물의 부분적인 완전한 붕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높은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혹은 주민 대피 및 이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적인 싱크홀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지형의 변화라든가 지역 동식물의 변화 그리고 지하수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도시 지역이 현재 전체 인구의 91%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만일 집안 침하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철이라든가 뭐 지하 터널, 지하 상가 등의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을 지하에 건설한 도심지는 집안 침하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보안 조사를 좀 해야만 합니다. 네. 어떤 건축을 할 때는 지하 환경까지 고려한 그런 건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그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지표 투과 레이더 공동 탐사 차량을 개발했고요.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공동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에 있는 빈 공간 5,192개를 발견해서 복구했다라고 올해 1월에 밝혔는데요. 네. 이런 지하 빈 공간을 없애면서 싱크홀 발생이 점차 서울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의 경우 싱크홀을 미리 발견하고 대비하기는 정말 어렵죠. 예. 따라서 이제 유엔에서 그 만든 싱크홀 대비자를 보면 만일 싱크홀이 발생한다면 즉시 대피를 하고 주변이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일단 뭐 우리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택 외벽 및 내부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집 바닥에 경사가 생기거나 뭐 울퉁불퉁함이 만들어진다거나 화장실이라든가 혹은 샤워기, 수도꼭지 흙탕물 또는 흐린 물이 나온다거나 건물 주변의 균열, 특히 원형 모양으로 네. 만들어질 경우 싱크홀의 전조를 보고 좀 미리 대피하고 빨리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발생하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모니터링과 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